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원관리를 볼 텐데요. 자원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악마의 과목이다 다 생각을 하죠. 왜 그러죠? 계산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자, 그런데 계산량을 좀 줄여보면서 풀이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어떤 유형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좀 빨리 풀 겁니다. 자, 자원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여러분이 돈도 많고, 돈이 엄청 많아요. 시간도 엄청 많고, 장소도 막 넘치고, 그런다 해봅시다. 그러면 자원 관리할 필요가 없죠. 돈이 제가 한 100조 있다 해봅시다. 시간도 제가 무한하게 살아요. 장소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인력 같은 경우. 돈이 많으면 인력도 충분히 다 끌어쓸 수도 있고, 시간이 받쳐줄 수만 있다면 인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돈이 100조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쵸? 어쨌든간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굳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가 문제죠? 다 없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 관리는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이 두 패턴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최소의 비용을 찾아라, 또는 최고의 수익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고값이나 최소값을 계산할 때 좀 고민을 해보면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비교. 자,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자원관리 영역에서는 비용 관리가 있겠죠. 예산인데, 예산도 있겠지만 시간, 장소, 인력, 이 네 가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죠, 돈. 돈이 핵심이죠.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도 문제예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은 많은데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사측 연산이 많다. 비용 관리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산 관리가 있어요. 예산도 사실은 돈이죠. 돈인데 미리 파악하는 거죠. 예산 관리 능력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보니까 이것도 이제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자, 물적 자원 관리가 있는데 여기 하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시간 관리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쭉 내려오면 비용 관리가 있고 시간 관리 능력이 있죠. 자, 이번에 시간 관리 능력은 여기 이제 좀 풀만해요. 다른 그런 비용 관리나 복합 관리나 예산 관리 이런 것보다는 계산량도 적고 좀 풀이하기가 좀 간단하니까 요 패턴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이건 패턴이 좀 존재해요. 비용 관리나 이런 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비용 관리, 예산 관리, 물적 자원 관리, 복합 관리는 시간 관리나 예산 관리 또는 이 물적 관리와 시간 관리, 비용 관리 섞어놓은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보면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원관리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10개의 컴퓨터죠. 자, 5개 업체가 여기 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보기 전에 조건 한번 봅시다. A 업체가 최저가라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B 업체가 10%를 할인해 준대요. 자, C 업체가 최저가라면 30만 원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저가가 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D 업체가 최저가라면 E 업체가 최저가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대당이라는 건 얘네들을 더해서 대당으로 맞춰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당이라는 건 이걸 10으로 나눠도 되고, 또 얘네를 곱해서 총액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나눗셈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10대니까 나눗셈이 약하진 않겠지만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15만 원에 10대니까 15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550만 원이겠네요. 여기다 전체 금액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는 총이고 얘는 대당이잖아요. 40만 원이 되겠죠. 대당이니까 1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550만 원이네요. 얘도. 그러니까 최저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얘는 대당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대당 2만 원이니까 20만 원이고 110만 원이 되니까 52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얘는 얼마냐면은 15만 원에다 18만 원이니까 180만 원이 되고 56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건 무료지만 대당 85,000원이고 85만 원이 더해지니까 535만 원이 되겠네요. 뭐 가장 싸죠. 그러니까 요건데 D 업체를 30만 원을 깎아준대요. 예, 30만 원 깎아도 530만 원, 520만 원이니까 C 업체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런 건 거침없이 쭉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숙박업체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자,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가장 저렴한 숙소를 정한다고 할 때 공항에서 숙박업체까지 이동하는 요금을 고려한다면 어떤 숙소가 가장 싸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봐야겠죠. 숙박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금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약금이죠. 그랬더니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2번하고 3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일정의 변경 3번을 보면 일정의 변경으로 하루 뒤에 출발해서 하루는 묵을 수 없게 됐대요. 자, 그렇다면 위약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숙박업체를 정하고 그리고 위약금을 선택하는 거겠죠. 자, 4만 원에다가 여기는 만 원, 4만 원이니까 가장 싼 만 원이 되겠죠. 자, B는 4만 원, 3만 원이니까 3만 원이 되겠죠. C 업체는 픽업 서비스, 그러니까 비용이 없네요. 자, 얘는 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10분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5만 원으로 가장 싸네요. 그러니까 A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버스를 이동해야겠어요. 일단 가장 저렴하니까 학생 같은 그런 좀 저렴하게 하는 친구들이죠. 베트남 많이 가보셨나요? 저 베트남에 진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사업도 그렇지만 놀러도 많이 갔었어요. 베트남 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동 서비스 수단으로 이렇게 그 우버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가면 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싼 거를 잘 선택을 안 해요. 웬만하면 편하게 가는 거라서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그 돈을 벌어가야 되는 이유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막 걷는 거 좋아해서 막 이렇게 도보로 막 10분 이동하고 막 1시간 걷고 막 이랬었는데 위험하기도 하지만 힘들어서 그렇죠? 자, 3번 볼게요. 하루니까 밑에 보니까 시간당이죠. A 업체를 선택했고 시간당 900원입니다. 900원. 24시간이니까 94, 36, 92, 18, 21,600원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 4번 같은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야 돼요.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보게 되면 일단 봤더니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멈춰놓고 한번 푸시고 저랑 같이 푸세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다 스킵, 제가 이제 다 여러분이 읽었다고 가정하고 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항상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볼게요. 10년을 운행했을 때 자동차의 필요 경비, A 자동차의 자, 필요 경비를 계산해 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A 자동차의 필요 경비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거기 위에 보니까 필요 경비는 신차 구입비가 들어간대요. 자, 신차 구입비는 만 원이니까 이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된대요. 연료비. 자, 연료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비는 위에 계산했더니 1년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래요. 자, 요걸 계산할 때 킬로미터인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죠? 원이죠. 원. 얼마냐? 자, 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 단위를 잘 보는 거죠. 일단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몇 리터만 썼는지 1년에 몇 리터만 썼는지 알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가격을 계산해 보면 여기다 리터분의 원이니까 곱하기 리터를 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원이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리터를 곱해주면 뭐다? 1년에 쓰는 리터를 곱해주면 전체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넣자 이거죠. 자,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리터죠, 리터. 그렇겠죠? 그럼 리터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 보면 킬로미터하고 리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리터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몇 킬로미터예요? 1년에 2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렇겠죠? 여기 보니까 킬로미터하고 리터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리터분의 킬로미터인데 얘가 쓰는 게 킬로미터예요. 곱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10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2만 킬로를 하면 이 값이 뭐죠? 요거는 킬로미터분의 리터예요. 곱하기 킬로미터니까 이렇게 역수를 취한 거하고 요 킬로미터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터가 되는 거고 이 리터를 여기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비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1년에 사용하는 그런 연료비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공식이 이렇게 보통 주어져요. 그러면은 킬로미터니까 이걸 역수로 한 걸 곱하면 리터가 나오고 리터에다 여기다 곱하면 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공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상식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2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연비가 1리터당 10킬로미터를 가니까 10으로 나누어서 자 2000리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1700원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요 내가 찾는 게 원이니까 리터를 곱해줘야겠네. 그럼 리터가 여기 있고 킬로미터 여기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리터가 나오고 리터를 여기다 곱하면 원이 나오겠구나. 자, 이런 훈련을 조금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2000리터를 쓴다는 거예요. 2000리터 곱하기 17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때도 자, 요게 2 곱하기 1.7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게 3.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0을 쓰더라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1년 주행거리가 2만 킬로니까 요게 1년 비용이에요. 1년. 그러니까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3,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름값이죠.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이니까 리터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킬로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리터를 전환할 때 2만을 10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1년에 2,000리터를 쓰는 거고 곱하기 1,700원 하면 340만 원이 나오고 10년 쓰니까 3,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합치니까 5,4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5번 같은 케이스. 자, 5번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1년 동안 필요 경비가 가장 적은 차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니까 아무리 요 비용이 많이 나와도 자동차 값이 크면 큰 거죠. 왜냐면 이게 차이가 무려 1,5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1,000만 원 차이 나고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리 뭐 많이 나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뭐예요? 이게 1,500만 원도 아니고 얘는 100만 원 단위예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죠? 계산해도 100만 원 단위잖아요. 2만 킬로를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얘가 가장 뭐예요? 비싸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D를 갖다가 가장 많은 차량으로 제껴놓고 이제 가장 적은 차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할 때 무조건 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한번 2만 킬로를 가니까 킬로미터를 리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2000리터 쓰게 되겠고 요거는 2만을 자, 8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로 나누면 4분의 100이 되니까 2500리터를 2500리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자, 12로 나눠볼게요. 2만을 12로 나누면 4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는 3분의 한 3분의 한 여기 12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계산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확하게 요게 이제 2만 리터를 12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3으로 약분이 안 되니까 4로 약분하면 5,000분의 요게 3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곱해지는 값이 여기 보면은 경유가 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휘발유가 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얼마 나왔죠? 340만 원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2,300 여기 40만 원이 필요하겠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000원이에요. LPG가 1,000원이니까 250만 원이니까 2,050만 원이 필요하겠고, 자, 얘는 계산하나 마나 차값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죠. 그쵸? 326, 1,800원 정도 되네요. 1,800원에다가 1,500원 곱해볼까요? 1,500원 곱하면은 500원이 되니까, 그쵸? 이게 50이 되니까 약 250만 원 정도 필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기름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차값도 비싸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가 가장 싼 거겠어요? 자, B인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얘가 가장 싼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00원이고 1,500원이고 1,7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2,500리터가 필요하고 3분의 5,000리터가 필요하니까 일단 340만 원, 얘는 250만 원. 얘도 250만 원이죠. 차값도 제일 싸고 기름값도 가장 싸죠. 그러니까 당연히 B가 가장 싸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곱하지 말고 계산할 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연료 탱크 용량이 나오죠. 6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면은 6번의 기억법부터 봅시다. 연료 탱크를 완전히 채웠을 때 그럼 60리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추가 주유 없이 가장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건 D킬로미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D 자동차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채우면은 리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건 얼마일까요? 이게 60리터당 두 개를 곱하면 얼마를 갈 수 있죠? 600km를 갈 수 있죠. 어떻게 갈 수 있죠? 그냥 얘하고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분의 킬로미터고 곱하기 리터니까 그냥 킬로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그냥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600km 가는 거고 480km 가는 거고 한 번 채울 때마다 600km 가는 거고 900km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료 탱크를 추가했을 때 가장 긴 거리 가는 거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죠? 얘하고 곱하니까 킬로미터로 나오네 이렇게 아는 거죠. 이 밑에 요거만 보고서 요거 값만 보고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네요. 자, B 자동차로 500km를 주행하게 되면 한 번만 주유하면 되냐? 자, B는 480밖에 못 가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주유를 해야겠죠. 500km를 가려면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연료를 다 채우면 곱하니까 480k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채워야겠죠. 자, 동일한 거리를 운행하는데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차가 뭐냐? 아까 이게 얼마였죠? 동일한 거리를 갈 때 비용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하면은 거리를 운행하는 연비니까 킬로미터분의 비용을 따져봐야 되면 여기 리터분의 킬로미터고, 자, 리터분의 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 킬로미터분의 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요걸 어떻게 돼요? 요걸 역수를 취해야겠죠. 요걸 역수를 취하면 킬로미터분의 리터가 나오고 없어지겠죠. 킬로미터분의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값을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을 요거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고 분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료비가 가장 비싼 건 얘를 나누면 얼마야? 170원. 1000원을 8로 나누면 당연히 더 작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때도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갖다 넣는 거죠. 자, 10분의 1700원이고 8분의 1000이에요. 당연히 어떤 게 더 비싸죠? 이게 비싸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경유니까 얘를 1200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1200원으로 나누면 어떤 게 더 비싸죠? 자, 이거 1700원이고 3으로 나누면 4에다가 500원이니까 당연히 100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죠. 얘가 더 일단 비쌉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휘발유인데 이걸 20으로 나눈 거랑 이걸 20으로 나눈 거랑 10으로 나눈 거랑 이게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비싸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써서 뭐 1700원을 이렇게 쓰고 얘는 1000원을 쓰고 그래서 8 나누고 그 다음에 얘는 또 1500원을 나누고 1700원을 20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보면서 이게 가장 비싸겠네. 왜냐면 170원이고 540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54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값에서 빠르게 가장 비용이 비싼 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 이게 핵심이죠. 연비를 계산할 때 킬로미터당 원이 필요한데 킬로미터당 원을 어떻게 계산해요? 얘를 뒤집어 엎으면은 뒤집어 엎어서 곱하면 그러니까 이게 킬로미터분의 리터, 리터분의 원 두 개 없어져서 킬로미터분의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자료 해석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문제 해결 편에서 문제 해결 문제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공식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공식을 유도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보고서 이게 공식이거든요. 사실상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 풀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풀이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뭔가 이렇게 막 계산하지 말고 최소나 최고는 비교하기 방식으로 푸는 게 좋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6번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동일한 거리를 운행하는데 연료비예요. 그럼 이게 뭐죠? 킬로미터당 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같다라는 걸 빨리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가장 저렴한 경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요금하고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로 1은 일단 시내버스 4km니까 자, 1,500원. 이거 뭐 계산해야죠. 3km 더 갔죠? 300원. 지하철 요금은 7km까지가 1,700원이죠. 2km를 더 갔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2,820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얘는 광역버스예요. 10km까지 2,400원이죠. 45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850원. 자, 얘죠. 경로 3은 지하철이니까 자, 1,700원 더하기 7km 더 갔죠? 560원. 더하기 시내버스 3km, 그 1,500원이 되겠네요. 3,200원에다가 일단 탈락이죠. 이거 자체가 3,200원이 넘어가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2,200원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3km네요. 기본 요금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환승 요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경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경로인데 여기 보면 환승 비용 등이 존재하니까 그렇겠죠. 1,500원에다 300원. 그 다음에 환승 후 기본 요금 없다고 그랬네요.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환승 후 기본 요금은 없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살아서 1,500원에다가 더하기 3km 곱하기 100원 더하기 환승 요금 300원 더하기 9km에 요 지하철은 80원이죠. 720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광역버스는 2,400원 더하기 3km부터 더 갔죠. 자, 450원 2,850원이고 그렇죠? 얘가 2,820원이죠. 자, 얘는 1,700원 더하기 7km 56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시내버스는 그냥 300원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600원에다가 1,160원이니까 2,860원이네요. 이게 가장 싸겠네요. 그래서 경로 1에 2,820원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비용 관리였고 좀 쉬웠던 문제들입니다. 문제편에 가면 좀 더 어려운 게 많으니까.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선행 활동이 존재하고 이제 개국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국일은 앞으로 몇 주류가 될 거냐 이런 거죠. 그럼 일단은 가장 빠른 개국일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늦은 날짜를 찾으면 그냥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선행 날짜가 있고 한 뭐 1년 있다 해도 되고 5년 있다 해도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즘에 스위트홈인가요? 그게 전 세계 1위고 미국에서 막 3등 막 넷플릭스 그렇게 돼서 봤는데 저는 막 좀비물 이런 거 막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서 그런데 뭐 엄청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외국 애들이 좀비물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좀비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이 큰 시장들은 좀비물, 뭐 호러물 이런 거 좋아해요. 걔네들 이상하게. 자, 아무튼 개국일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로 와보면 잠깐 무조건 이겁니다. 선행활동으로 먼저 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 표를 그릴 때 선행활동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2번 이렇게 있어요. 2번이. 그럼 선행활동이 뭐죠? 1번이죠. 자, 1번 이렇게 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의 선행활동은 2번하고 9번이에요. 그럼 3번이 이렇게 있으면 2번이 있어야 되고 9번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4번을 봅시다. 4번은 3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4번에 3번이 써있으니까. 자, 5번은 4번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3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또 6번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7번은 6번이 있어야 되네요. 자, 그렇죠? 8번은 또 3번이 있어야 돼요. 8번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단독이었죠? 9번은 단독이 있으니까 앞에 선행활동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1번이 연결되면 1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1번이 없으니까 그냥 9번으로 놔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3번이 연결돼요 또. 자,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1번은 7번하고 10번이 연결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8이 이렇게 오고. 자, 그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연결됐고 11번은 7번하고 10번이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11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12번은 이렇게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12번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개국은 5하고 8하고 13이 연결돼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작게 씁시다. 너무 커져서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11이 되고 12가 되고, 그 다음에 13까지 연결이 된 다음에 5하고 8하고 이렇게 연결돼야지만 뭐가 되죠? 이렇게 해야 여기에서 14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개국이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오래 걸리는 걸 보는 거예요. 자, 1일까지는 며칠이 걸리냐면 1일은 10일이 걸린다고 써 있죠. 여기는 10일이 걸려요. 그렇죠? 여기가 10일이 걸리고 9번은 며칠이 걸리냐면 9번은 2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갈 때 2일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여기가 쭉 걸리고 있는 거니까. 자, 3번은 2일이 걸려요. 3번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여기까지는 무조건 며칠이 걸려요? 22일이 걸린다 그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봅시다. 4번하고 5번은 얘가 20일 걸리고, 그 다음에 5번이 얼마 걸리죠? 5번이 10일이 걸리네요. 자, 여기 써보는 거죠. 자, 6번은 10일이 걸리고, 7번은 며칠이 걸리죠? 7번은 10일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며칠 걸리죠? 8번이 20일이 걸리고, 10번은 8일이 걸리고, 11번은 5일이 걸리고, 12번은 3일이 걸리고, 2일이 걸리고, 자, 1일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작업들이 쭉 선행돼야 되죠? 그렇겠죠? 그럼 가장 많은 게 30일, 여기가 20일, 20일, 여기가 며칠이에요? 18일 정도 걸리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30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30일이 걸리고, 여기 무조건 30일 걸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구간에 아무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30일이 걸린다 그 얘기죠. 가장 긴 시간이 여기 걸리니까. 그리고 하루가 더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22일, 30일, 1일 이렇게 되니까 53일이 걸리겠죠. 총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도를 그리는 건 무조건 어떻게 그린다? 요 선행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 요 단위로만 끊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차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런던에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도당, 그러니까 15도당 마이너스 1시간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쪽으로 오면은 플러스 15도당 플러스 1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5도당 1시간, 15도당 1시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때는 플러스 15, 이쪽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1시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과 도쿄는 사실은 이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면은 약 12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서울하고 도쿄는 원래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시차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차가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일제시대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도쿄랑 일본은 전혀 시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런던 기준으로 8시 45분에 맞춰서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맞춰도 되고, 자, 이쪽으로 맞춰도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8시 45분이니까 오전, 자, 8시 45분이면 이쪽으로 따지면 총 몇 도예요? 139도죠. 도쿄까지 갔을 때 139도입니다. 이걸 15도당으로 자, 나누게 되면 약 몇 시간이냐면 8, 5, 40하면 들어가죠. 139를 15로 나누면 8 들어가죠. 120되고 그 다음에 여기 8, 5, 48일 9시간 들어가겠네요. 9시간. 그죠? 9 들어가면 45, 135 이렇게 되겠죠? 135에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점 약 한 3, 2 정도 되겠네요. 9.2xxx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9.2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몇 시간을 더하는 거죠? 9.2시간을 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 몇 시간이에요? 9시간 더하면 17시고 그 다음에 0.2니까 여기 이렇게 더하면 약 얼마야? 딱 더하면은 약 한 17시다. 한 18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 8시 45분은 도쿄 시간으로 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인천에서 10시 35분에 출발했어요. 이게 세 자리가 뭐죠? 이게 아야타 번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공항들은 이렇게 다 세 자리로 나타내죠. 이게 나리타죠, 나리타. 자, 나리타 도착했어요. 1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쿄 지점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자, 14시가 됐다 이거죠.
자, 14시가 됐는데 몇 시에 전화하면 돼요? 오전 8시 45분은 16시니까 18시에 전화하면 되겠죠. 그럼 몇 시간 있다 전화하면 되겠죠? 약 4시간 있다가 전화하면 되겠죠. 또는 얘를 14시를 이쪽으로 환산해요. 지금 런던으로 몇 시간이냐? 그럼 얼마를 빼면 되죠? 9시간 9.1을 빼면 되는 거예요. 9.1을. 그럼 얼마가 되죠? 약 새벽 한 얼마 5시니까 4시 한 40분 정도 되겠죠. 이쪽으로 따지면 오전 4시 45분 정도 되니까 4시간 있다 전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오면 15도당 1시간씩 더해준다. 왼쪽으로 런던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시간씩 해주면 된다. 15도당. 자,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도 15도당 1시간일 테니까. 그렇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참 볼게요. 최단 거리를 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코스의 조합입니다. 자, 11시입니다. 11시고 토요일 12시에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달려서 코스의 조합을 계산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면 일단 이런 걸 물어보면 뭘 물어봤을까요? 뭐 계산해도 됩니다. 이걸 계산해서 시간을 계산하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오르막길이 4.5km죠. 그러니까 1.5 나누기 4.5 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곱하기 60분 하면 20분이 걸려요. 0.8km니까 평지가 8이죠. 그러니까 0.8 나누기 8 하면 0.1이 됩니다. 곱하기 60 하면 6분 이렇게 걸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26분이 걸리고 얘도 걸리고 이렇게 할 텐데 자, 이렇게 계산 다 하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요. 다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될 텐데 자, 이거의 취지가 뭘까요? 이 문제의 취지는 시간을 가장 빠르게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가는 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C하고 D만 먼저 볼게요. 어차피 이쪽으로 C하고 D 둘 중에 하나 갈 테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야? 2.3km인데 오르막길이 1.59 그쵸? 평지가 0.8이에요. 그럼 얘는 총 2.3km를 가야 됩니다. 2.3km. 얘는 2.1km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오르막길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근데 이걸 나눌 때 잘 생각해보면 나누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오르막길은 4.5로 나누고요. 내리막길은 1.2, 평지는 8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나눌 때 얘가 얘보다 약 몇 배죠? 한 2배를 잡아볼게요. 대략적으로. 얘는 한 3배 정도 됩니다. 뭐 약 대략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4로 놓고서 2배, 3배, 2배하고 3배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르막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막길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5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지는 약 2로 나누면 1시간, 얘는 0.4시간 이렇게 걸린다 그 얘기죠. 얘는 8로 나누니까 2배로 나눠요. 그럼 0.6이 되고 오르막길이 0.9니까 그쵸? 이렇게 걸린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1.5네 1.5 그죠? 1로 나누니까 오르막길은 1.9시간 걸리고 1.5시간 걸린다 그거예요. 무조건 얼마 더 어느 쪽이 적게 걸려요? 얘죠 얘.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C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껴보죠. 이렇게 따져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센스입니다. 전체 다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EFG예요. EFG. 자, 그럼 얘는 평지가 4죠. 얘도 4죠. 그쵸? 얘는 6km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게 더 클 거냐, 요게 더 클 거냐, 요게 더 클 거냐 이런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 2, 3으로 대략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2 내리막길이니까 이게 3이죠. 3분의 1 평지 0.5예요. 그쵸? 여기 0.3이니까 2.8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얘는 얼마예요? 평지가 4니까 2로 나누니까 2죠. 2. 그쵸? 얘는 얼마예요? 내리막길은 3으로 나누니까 1이고 오르막길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4가 걸려요.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두 번째고 이게 가장 적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된다. 이렇게 쓰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1, 2, 3으로 대략적으로 논다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풀면 간단하다라는 거고 명확하게 나오죠. 시간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얘는 1.5 나누기 4.5 곱하기 60분 더하기 8 나누기 0.8 곱하기 60분. 자, 평지는 1.2
8 곱하기 60분. 오르막길은 0.9, 4.5 곱하기 60분. 요 계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셋 다 계산해서 시간이 가장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차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한 30초 컷으로 풀 수 있는데 다음 문제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건 30초 컷인데 요거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